자, 안녕하십니까. 21회 주식뉴스공장 1월 1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현란합니다. 만만한 게 개인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지수도 중소형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전체 지수도 삼성전자도 가지고 노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쉽게 갖고 노는가를 25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너무 자주 봐왔던 흐름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란하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죠. 어제 그제는 먼지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마음처럼 그냥 뿌연 상태 부분들을 만들어 놨다가 좀 어제 이제 대형주도 움직이니까 조금 흔들어 좀 매매 좀 해볼까 하는데 날씨를 또 급냉을 시켰어요. 코스닥만 그리고 선물만 아주 현란하게 가지고 놉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1000계약 정도 매도 부분을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쭉 1000계약 플러스권으로 선물 매수 부분 만들면서 오전장에 선물 매도로 인해서 개인들 투자 심리 부분들을 날씨처럼 흔들어 놓고 올려 놓고 자기들은 슬슬 현물 쪽 매수 부분들 계속 강화를 하죠. 오전에 서서히 매수하다 오늘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야금야금 1000억까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항상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투자 심리 부분들을 급냉시키면 항상 반복되고, 근데 그 반복되는 것은 반복시킬 때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어떤 내용으로 흔들었다, 어떤 내용으로 그 외부적 충격 내용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뭔가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왜?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에 또 속고 또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때마다 혼란을 만들죠. 이게 속임수인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보유한 종목군도 잘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는 것 같이 느끼면서도 내가 보유한 종목군도 잘 안 가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데, 하는 사이에 대형주들, 오늘 포스코도 장중에 3% 이상의 급등 부분이 나오고, 종합지수 2100 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나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조금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조금 활동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선물로 또 냉각시키고 내 보유한 종목군을 또 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면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군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절대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 해요. 역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연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패권 대 패권이라 하기에는 개인들이 너무 패권이 작으니까 가진 자와 너무 많은 그 자금력 부분들을 가진 일반 개별 종목분들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력이라는 명칭 부분들 하면서 하다못해 기관도, 여러분들 뭐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아치 같은 행동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 이상한 그렇게 공매도 하신 분들 극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루머 부분들을 퍼뜨려 놓고 개인들에게 투매 부분들을 만들어 차트는 다 망가뜨리죠. 그래 놓고 그 물량 부분들, 허위 루머를 퍼뜨려 놓고 거기서 물량 받고 개인들 다 탈탈탈 털리면, 그래서 이제 그 종목권에도 보고 싶지 않을 때 물량 다 받아서 그냥 올려버리죠. 하다못해 기관도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도 가지고 노는데 일반 개별 종목군하고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놀 정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자존심 부분들 많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현란한 드라이브, 가지고 노는 드라이브. 그러면서 대형주들은 하는 사이 여러분 2100 넘어갔죠. 2100 돌파가 지금 12월 달부터 똑같은 얘기 들고 있어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사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들 슈팅 부분들,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물반 고기반이다. 반등 부분 나올 때 개인들은,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쉽진 않을 거다. 99%, 98%가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은 1%, 2%에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역으로 1%, 2%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좋다더라 할 때 그때는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 한 스텝 부분들을 떨어져서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현란한 외국인들 드라이브 장중에도 오늘 멋지게 보여줬어요. 그 두 번째, 오늘 장중에 이제 기사 부분들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김영철이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보면 규제 샌드박스, 지금 대용주들 쪽에서도 보면 제가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 서서히 파동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파동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용주 라인 부분하고 두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두 가지가 내일 어떻게 보면 17일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신청을 내일부터 받습니다. 받고 2개월달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출범 부분도 진행할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보면 지금 종목군들도 보면 어떤 모멘텀이나 정책적인 모멘텀이든 뭔가 외부의 충격 부분들, 우리가 원자라는 부분이 외부의 충격 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떤 스펙트럼 부분들 움직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운동 부분을 하는 것처럼 주가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이슈가 돼야지 거래량이 증가를 되죠. 이 원리는 실적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을 올리는 움직이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17일날 워싱턴 방문 부분들을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지금 1월달과 2월달, 특히 지난달부터 장보고 7, 8, 9 진행될 때 진행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장보고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후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어차피 성장주니까 타이밍에 좀 강화될까 부분들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편입 부분들을 하는데, 1월과 2월달은 워낙 시장 자체가 탄력적이다 보니까 빨리 매매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다. 11월달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멤버 종목군들은 하루 만에 편입 부분들이 끝나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종목군들도 있어요. 왜? 시장 자체. 현재 보면 현재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측면 부분들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 그대로 유지입니다. 1월과 2월달은 항상 예민한 구간이고 되게 센시티브하게 움직이는 시장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트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 부분들을 추종할 수 있으면 추종을 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내일은 17일 날은 워싱턴 방문 부분들, 북미 정상회담 진행 부분들이 예정이 좀 돼 있고, 트럼프는 친서까지 전달 부분들 하면서 아마 2월달 정도에는 날짜가 픽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면 2월달 2월 초가 명절이 있죠. 그래서 명절 후 한 달 정도 2월 중순 전후 우리가 예상이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가시화되면 한 달 정도 사이에는 모멘텀이 자체가 생기죠. 기대감이 생기죠. 여기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에 뭔가 있을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부분들이 시작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이 될까에 대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자체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군의 주가 상승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 움직임 부분이 나오면 편입 부분들을 바로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의 주신 분에게도 바로 편입 부분들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11월 달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예요. 근데 원래 통상적인 부분에서 1월과 2월 정도만 이렇게 흐름 부분들 진행되고, 나머지는 그 성장주의 성격 스타일 따라서 그때 추후에 결정되겠다는 두 번째. 그래서 17일이라는 부분들은 워싱턴 방문과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 정책적인 부분들은 항상 시차가 좀 크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바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할 때쯤 되면 그게 또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보면 계속 체크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부분들, 왜 하차산업혁명 부분들이 움직였을 때 대형주군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오기, 몇몇 종목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삼성 STS 같은 종목군들도 고가 돌파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중형주도 당연히 그런 움직임 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 얘기를 드릴 부분이 화면 속에서 제가 이제 중국 우리나라하고 그 뭐 고속철이나 철도라든지 북한의 그 철도 관련된 협력, 어떻게 보면 이거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뭐 해외 쪽에 가서 광물 자원 그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조 이상을 버렸죠.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 비용 자체 정도 되면 철도 부설하고 철도 공사 해주고 그걸로 자원 받아와도 돼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철도 관련된 노선, 뭐 경유선, 강원선, 금강선, 천연선, 만포선, 그다음에 한복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화면에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우리나라만 노리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독점 구조는 아니에요. 북한에서 원산과 함흥 쪽에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국이 공사하기로 이쪽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36개월 동안 1조 원 정도 가량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조건 자체도 좋죠. 지금 바로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건설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차원에서도 할 사업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조 정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 1조 써가지고 1조 원어치 광물자원 가져가면 되는 거고, 다른 걸로도 가져갈 건 많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냥 어제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다른 거 다 빼고, 왜?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부분들을 또 유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믹스시켰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그런 부분들을 믹스시켰고, 공산주의 전통국가인 소련은 그 소련 부분들은 붕괴가 됐어요. 언제제? 1990년대에 이미 붕괴가 되었고, 그 20년이 흘러간 시점에서 이념적인 전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 사상 틀에서 흑백 논리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 주체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1900년대 초에 이념적인 분쟁 부분들을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패권 부분들이 유지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뿌리 자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전기톱으로 한번 밀고 포크레인 수십 대, 수만 대를 동원해서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이 기존 세력 자체가 너무 완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공수처도 통과 못 되고 있잖아. 공수처 지금 청원 관련된 부분도 통과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뿌리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보다 하나의 포인트죠. 경제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광물 멀리 가서 우리가 가져오지 말고 가까운 데서 뭐 1조 원어치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1조 원어치 가져오면 그 1조에 맞는 거 건설해주고, 왜? 우리가 1조 원 정도 하더라도 러시아라든지 중국 쪽은 거기 비용에, 그 비용에 20-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우리 건설해줄게. 지금 하고 싶어도 더 난리예요. 뺏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원산과 함원의 고속도로 부분도 1조 원 정도 공사 그냥 해줄게, 나중에 돈 줘. 이런 조건으로 중국이 건설하기로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왔답니다. 이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뺏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남에게 뺏기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며칠 전에도 북구강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들었죠. 기존 2만 km 이상 자체가 15,000km 이상으로 축소되고, 기간도 10일 이상 축소되고, 이러면 운행 비용 자체가 최소한 30% 정도에 경감될 수 있는, 이건 운항입니다. 배로 운항한 거예요. 철도가 아니에요. 배로 운항했을 때 이 정도 효과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북극해가 녹아가지고, 예전에는 너무 녹지 않아서 통과할 수 없고, 그 기간 자체도 너무 짧아서 경제성 자체가
퀘스천이 들었던 부분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이 운행할 수 있는 구간 자체도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경제성,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생겼다는 거죠. 서로 여기를 또 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지부를 만든다든가, 거기가 얼었던 땅이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겠어요. 러시아는 일단 여기에 알박기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슬금슬금 서로 그 무한 자원 부분들을 캐려고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갑론을 봐 흑백 논리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구태연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계속 만들어야지만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기득권층 자체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방해 공작 부분들 하는 거죠. 근데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흐름 부분들을 보실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주식의 흐름 부분들은 경제 흐름 부분들, 이런 게 모두 다 녹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에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동 부분들이 계속 막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가지면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북물 부분들은, 그 댐이라는 부분들은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됐는데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원산에서 함흥 고속도로를 중국이 건설 부분들 하는 이 시점, 물론 이게 협상 카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기병철 부분들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벌들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남북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수주받을 수 있을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여기에 권리 부분들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좋은 조건 부분을 우대를 하면서 북한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 상대 시점 부분들, 규제가 풀렸을 때는 서로의 경쟁 상대 부분들로 들어가서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부분들 작년 3월 4월부터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분이죠. 산업적인 어떤 외부 충격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4차 산업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아직도 뭐 험난하긴 합니다만은, 북극해처럼 예전에는 너무 얼었던 기간이 많지만 지금은 해동 구간들이 운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조금씩 계속 균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선도주, 주도주들은 먼저 삐집고 종목권들의 상승 부분들이 나오거나 기대감 자체로 그 돌파구를 만들어내죠.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 그 기대감 부분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판 자체가 단순히 1조 2조의 그런 판이 아니에요. 1조 2조 하려고 지금 이런 1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1조 2조짜리가 아니야. 100조 200조도 아니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이 큰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설령 진행 자체가 더디더라도 이 큰 판 자체를 버리면 안 되죠. 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두 가지 충 자체가 뭐라 할까요? 가장 큰 명제 부분들, 중심축의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나머지 이게 중심축이고 나머지는 거기까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뭘 보고? 이런 흐름 부분들 보고 지수 2100 슬슬 올라오죠.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에 부결됐어요. 오늘 아침 모닝브리핑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 투자 심리 보면 작년, 재작년 가끔 브렉시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브렉시트까지 우리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릴 수 있어요. 플랜 A, B, C, D 네 가지 정도 있고, 노델 블랙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모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제2의 국민투표를 한다든가 재협상을 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영국이 어떤 효과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 좋은 방향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런 코멘트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불안 심리 부분들이 별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왜? 파운더가 그대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지수도 보면 다우 지수도 오늘 아침에 1%대 상승 부분들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파월 연준 의장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부분 진행한다.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셧다운 별로 또 시장이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아직까지는 계속
서로 평행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누가 먼저 손을 잡으려고 협상안을 합의안을 부분을 내느냐 그냥 줄다리기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에서 트럼프가 어떤 돌파구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효과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중국과 미국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부가 시끄럽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돌파구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 뭐 연장되거나 연기되더라도 일단 계속 작년 하반기에 시끄러웠던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 드린 게 한 달 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종목분들 상승에 투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 현란한 드라이브. 왜? 개인들 떨쳐내야 되거든. 개인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명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갑니까? 저는 다 데리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어차피 외국인들은 100명이 아니라 그래? 100명이 하나도 없으면 더 좋고 한두 명, 두 명 따라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근데 50명 이상 따라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든 10명 이내 시장에서 다 떨궈내고 그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쥐락펴락하니까 쭉 올려놓은 다음에는 또 이제 좋은 기사 부분들 포장하면 개인들이 거기에 덤퍽덤퍽 싸주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 딱 당겨놓고 외국인들이 물량이 이동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기관들이 좀 사고 기관들이 한 번 더 슈팅 버리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끝났을 때 개인들이 또 물량을 다 사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엇박자가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쪽 시장에 계셨으면 다만 다 아세요. 알고는 있지만 접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스토리가 2017년도에 3분기 4분기 삼성전자 제가 똑같이 얘기 드리죠. 실적 부분들이 고점 찍었을 때 그만.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액면분할 때도 보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개인들. 기억나셔야 돼요. 그 기억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놔야 돼요. 왜? 이런 외면적인 요건 자체는 틀릴 수 있지만 내부적인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항상 반복이 돼요. 항상 반복이 되는 건데 항상 속아요. 항상 속을 수는 없잖아요. 10번 중에 다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3번, 4번, 최소한 5번, 6번 정도 승률을 올려가지고 속여봐? 웃기고 있네? 너가 속임을 쓰고 있구나. 나는 그거 상관없이 99명을, 98명을 속이더라도 나는 1%, 2%가 되겠다 하고 남들과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거야. 이 배짱 정도는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100 돌파 부분 나왔고 2018년도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 사상 최대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이제 1월과 3월 달에는 중국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유가 40달러선 초반일 때 유가 바닥 나왔습니다. 다오 바닥 나왔습니다. 상해 바닥 나왔습니다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조건제 조건이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로 고민하는 게 아니야. 상해 종합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1차 상승 부분 나왔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상해가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아직 좀 폭 자체가 좀 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미중류가 될 부분이 오늘 신규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1월, 2월, 3월달 작년에 12월달에 경제공작 회의 부분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 부분들을 시진핑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물론 이 기반 부분들은 무역전쟁의 어떤 결과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지만 일단 중국은 이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약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향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최근 한 3, 4일 정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죠. 저도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석탄을 다시 떼기 시작했어요. 일부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외국인들이 현란한 드라이브,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부분들을 통해서
장 자체에서 종목군들 의외로 빨리 편입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11월달, 12월달 계속 얘기 드렸죠. 1월과 2월달은 이 기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바람 불더라도 그러려니 98%가 될 것인지 1%, 2%의 별도 성향 부분들을 가진 특공대가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 함흥 고속도로 중국이 뺏겼습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들에 기대를 품으면서 금요일 1월 16일 이슈미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군들 잘 홀딩해 주시고 현금 드신 분들은 현금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식 사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는 얘기를 2달 동안 얘기 드렸는데 세뇌가 안 되면 한 달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